자,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해석의 세 번째 순서인 이미지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이 아닌 이미지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저희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소개드리는 각각의 기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분석 기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요소 인식 기법,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 기법, 색상 및 조명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법의 자세한 설명은 뒤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인식 기법입니다. 요소 인식은 패턴과 모양, 구조와 배열, 사이즈와 비율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미지의 다양한 정보와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이미지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양과 패턴, 구조와 배열, 사이즈와 비율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얻으면 이미지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미지 캡션 또는 이미지 분석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에서 요소 인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지적 조직화입니다. 시각 인식에서 사물을 알아보고 정리해서 이미지 내에 있는 의미, 그 의미 있는 패턴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뜻인데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객체의 형태에 대해서 분석해야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 그룹화입니다. 이미지 내의 구성 요소를 그룹핑,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미지 안에 사물끼리의 관계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뜻이죠. 다음 세 번째는 시각주의입니다. 이미지 내의 중요한 사물에 집중을 하고 이외의 무의미한 정보는 무시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뜻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표화와 접근성입니다. 이미지의 사물이 인식되고 뇌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서 이미지 이해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뜻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이미지의 객체를 정확하게 식별, 알아보고 정보를 조직화, 정리해서 시각주의,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요소별 인식을 통해서 식별된 객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글로 설명을 드리려니까 요소 인식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모양과 패턴은 말대로 객체의 모양,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에 아코디언을 모양과 패턴으로 분석해 보면 주황색 몸체와 갈색 바람통을 가지고 있는 아코디언,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다음은 구조와 배열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객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객체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타와 아코디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와 배열에 근거하여 우리가 필요한 아코디언이 기타와 어떤 위치적 관계를 갖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해 보면
기타의 오른쪽에 있는 아코디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이즈와 비율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객체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와 비율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아코디언은 왼쪽의 탬버린보다 커 보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탬버린보다 큰 아코디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먼저 실제 사진을 예시로 해주어서 모양과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면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나무가 많은 풀밭 위에 하얀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먼저 여기서 중앙 남성에게 들어 올려진 아이를 볼까요? 아이는 지금 모자를 쓰고 셔츠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남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남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시로 바구니를 볼까요? 바구니에는 손잡이가 달린 형태이고 빵처럼 보이는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정리하면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에 음식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모양과 패턴으로 이미지를 분석하면 분석된 객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아이가 입은 옷과 바구니의 손잡이의 유무처럼요. 이러한 형태로 이미지가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조와 배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바구니는 여성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성 오른쪽에 놓여진 바구니,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반대로 여성은 바구니의 왼쪽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바구니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객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미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분석은 굉장히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와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성과 바구니를 비교해 볼까요? 이미지를 봤을 때 여성이 바구니보단 확실히 커 보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여성은 바구니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바구니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은 바구니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대로 객체의 사이즈와 객체 간 비율을 분석해서 크기나 비율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는 아닙니다만 어떤 객체가 다른 요소보다 크게 표현되고 있는 경우 강조 요소일 가능성도 있죠. 자, 세 가지 기법 중에 요소 인식 기법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요소 인식 기법은 객체 요소마다 인식하여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객체 중심 상황 묘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먼저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는 직관적 위치 파악, 상대적 위치 파악, 객체 간 관계 파악, 배경과의 관계 파악,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분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한 객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통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객체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할 수가 있죠. 또한 전체적인 이미지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한 초석, 기준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요소 인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했듯이 마찬가지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 기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는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빠르고 쉽게 탐색할 수가 있으며 시각적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정보 간의 관계 정리가 필요한데 이는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황 간의 관계를 더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파악된 관계를 통해서 의미에 대한 다양한 추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객체 정보 일반화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 사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사용해서 객체에 대한 정보 습득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가 결합된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 분야에는 이미지 설명, 이미지 캡션 생성, 그리고 시각적인 질의 응답, 이미지 기법 추천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지를 분석할 때 이미지에서 주요한 객체를 강조하고 이 객체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를 통해서 이미지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이벤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중심 객체를 아코디언으로 잡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관적인 위치 파악입니다. 빠르게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보고 계신 화면처럼 아코디언은 오른쪽에 있죠. 말대로 오른쪽에 있는 아코디언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대적인 위치 파악입니다. 객체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기타와 아코디언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기타의 오른쪽에 있는 아코디언,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객체 간의 관계 파악입니다. 객체들 사이의 가까움이나 떨어져 있는 정도, 이러한 공간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아코디언이 있는 공간에서 아코디언과 탬버린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공간 관계를 반영하여 탬버린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코디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배경과의 관계 파악입니다. 이미지 내 객체가 배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아코디언이 놓여져 있는 장소가 무대 앞이기 때문에 배경 정보를 반영하여 무대 앞에 놓여져 있는 아코디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진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사진을 먼저 살펴보면 4명의 사람이 다른 건물들이 보이는 야외처럼 공간에서 음식과 음료를 차려놓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을 중심 객체라고 전제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관적인 위치를 파악해 볼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한 니트를 입은 사람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면 빠르게 객체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심 객체인 니트를 입은 사람은 휴대폰을 든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 있는데요.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장 왼쪽 끝에 있다고 표현을 해서 휴대폰을 든 사람의 왼쪽 끝에 앉아 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이라고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객체 간의 관계 파악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객체들 사이에는 공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 객체를 니트를 입은 사람은 테이블의 좌측 왼쪽에 앉아 있죠. 테이블과 니트를 입은 사람의 공간적인 관계를 확인해낼 수 있도록 테이블 왼쪽에 앉아 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간의 관계 파악을 하면
객체 간의 상호 관계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객체 간의 관계들을 살펴보았으니 배경과의 관계 파악도 필요하겠죠. 객체와 배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객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도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사진에서 봤듯이 다른 건물들이 보이는 야외 장소에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4사람이 앉은 배경과 중심 객체의 관계를 파악해서 건물들이 보이는 야외에 앉아 있는 니트를 입은 사람, 이러한 형태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배경의 색상이나 빛, 조명 등의 특성이 중심 객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분석 기법 3가지 중에 요소 인식과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금 제가 배경과의 관계 파악에서 색상이나 빛, 조명 등의 특성이 객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색상이나 조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분석은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다양한 색상과 그 색상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 분석은 이미지의 광원 그리고 빛이죠. 그 광원이 이미지 다른 요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석은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색상, 조명 분석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밝고 화창한 하늘과 어둡고 흐린 하늘이 주는 느낌은 같은 하늘이어도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렇듯 우리가 봤던 정보를 토대로 해주어서 직관적이고 빠른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느낌과 분위기를 토대로 해서 세부 정보와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고 이 정보와 특징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분류와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수많은 하늘의 이미지들 중에서 맑은 하늘과 흐린 하늘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가 있겠죠. 색상 분석과 조명 분석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색상과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색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빨간색은 흥분되고 뜨거운 느낌을 느끼게 하며 파란색은 차분하고 차가운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특정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에서 원하고 있는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명과 분위기인데요. 이미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명의 종류나 방향, 강도 및 품질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쉬운 예시로 손전등을 켜게 되고 귀신인 척 하고 있는 놀이를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손전등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예시이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색상 조합입니다. 적절한 색상 조합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조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개할 때 주로 초록색처럼 자연과 가까운 색을 쓰듯이 이미지의 목적, 스타일, 소비자 등을 고려해서 색상을 고려한 색상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조명과 구성입니다. 조명의 설정은요, 사물과 배경의 입체감, 질감, 명암 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 요과는 구성 요소 간의 배치와 시각적 효과를 영향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색상과 조명과 같은 객체도 다른 인상으로 느낄 수 있는 추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색상과 조명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사진으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가을날 빨간 단풍이 들고 있는 나무를 올려다본 장면인데요. 맑은 하늘과 함께 보인 단풍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사진을 색상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RGB, HSV로 분석하는데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먼저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색상은 0부터 255까지 수치를 가질 수 있고요. 쉽게 우리가 보고 있는 색상은 빨강이 얼만큼, 초록이 얼만큼, 파랑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숫자로 분석하는 방법을 RGB라고 합니다. 이어서 HSV는 Hue, Saturation, Value의 약자로서 Hue는 색상, 즉 빨강, 파랑, 녹색과 같은 색으로 구별될 수 있고 0부터 또한 255로 수치로 표현됩니다. Saturation은 채도, 이 색상의 어떤 색상의 그 순수한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고 짙으면 채도가 높다고 하고 회색이나 검정, 하얀색처럼 무채색에 가까우면 채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부터 255까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채도가 높은 색상이죠. 세 번째 밸류는 명도를 말합니다. 색을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밸류도 마찬가지로 0부터 255의 숫자로 표기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밝은 색, 흰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미지 돌아와서 이미지 대표적인 색상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단풍의 빨강, 주황, 밝은 주황과 나뭇가지의 갈색, 하늘의 하늘색, 푸른색 계열이고요. 색상의 RGB와 HSV 분석은 색상 아래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뽑은 5가지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를 맑은 하늘로 분류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분석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같은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다만 왼쪽의 아이는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광인 태양광이 주 광원인 빛이 있고요. 오른쪽의 아이는 아이 뒤에 강한 스포트라이트 형태의 강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듯이 광원, 즉 빛은 이미지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를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지 분석 기법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폈던 기법만으로 이미지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감정, 문화적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 봅니다. 크게 감정 해석과 문화적 요소 해석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은 표정, 제스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문화적 요소에서는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통해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뒤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 해석입니다. 감정은 표정 분석, 제스처 분석,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해 해석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해석하면 이미지의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이해할 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효과적인 이미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신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제스처가 있습니다. 말대로 몸의 움직임과 자세로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맛있거나 멋진 걸 보았을 때 엄지척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한 것도 제스처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얼굴의 움직임, 변화를 통해서 감정의 표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표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는 의사소통에 완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배경, 의복, 사물 등과 같은 시각적 맥락 요소 또는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요소 분석 기법을 통해선 우리는 이미지의 비언어적 신호와 행동을 이해하고 시각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이미지에 대한 해석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정의한 감정의 해석을 실제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양쪽 사진에 있는 두 사람 모두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단,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고 오른쪽의 사람은 찡그리고 있네요. 똑같이 팔짱을 끼고 있는 남성이지만 표정에 따라서 이미지 담겨 있는 감정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감정으로 이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을 보았으니 제스처, 즉 몸짓에 대한 해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니 왼쪽 사람은 만세하듯이 두 주먹을 하늘 향해 뻗고 있고 오른쪽의 사람은 이마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하기 모호한 표정이나 제스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교육을 듣고 계시는 이 학습자분들께서는요, 2019년에 나왔던 영화 조커 혹시 보셨나요? 예시 사진은 2019년에 상영된 영화 조커의 등장인물입니다. 보신 분들은 이 표정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가정하고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또 얼핏 보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왼쪽 눈에선 흐르고 있는 눈물에 화장이 번져 슬퍼 보이고요. 입은 두 손을 이용해 크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던 영화 속 인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경우에 이 웃음이 기쁨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객체의 상황이나 배경, 이미지의 분위기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겪은 일과 같은 배경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비언어적 요소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배경 정보 중 하나인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적 배경 분석과 문화적 차이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실정, 역사, 전통 및 세계적인 이슈,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한 정보를 이해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통합적인 추론과 해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와 메시지 전달, 지역, 국가 간의 이해도, 문화의 공유를 증진시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적 요소 해석을 위한 근거는 화면과 같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 문화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시각 연구에서 갖추지 못한 체계와 방법론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보여주기와 보기의 구분인데요. 보여주기는 우리가 보는 이미지 역할입니다. 보는 사람에게 말대로 이미지를 보여주다는 의미이고, 보기는 이미지를 보는 이의 역할을 말하죠. 보는 이는 보여진 이미지를 통해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사람들은 맥락에 따라 이미지를 각자 다양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미지의 다중 맥락 고려입니다. 이미지를 해석할 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다중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이미지 해석입니다. 단순히 이미지의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후학적, 의미론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미지를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요소 분석을 통해서 이미지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적 맥락 이해에 대해서 사진 이미지 예시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문화적 배경에 따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또한 관련된 상징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모습인데요. 용에 대한 해석이 동양과 서양이 다른 것은 아마 알고 계셨나요? 동양에서의 용은 주로 신으로 섬겨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의 용은, 즉 드래곤이라 얘기하죠. 탐욕스럽고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포악한 성격으로 묘사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용이어도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이미지의 묘사나 상징성에 대한 차이, 디자인의 차이 등의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분석할 때 문화적인 요소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의복과 패션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과 중국 한족의 전통복인 한푸는 우리나라 사람 눈에는 차이가 확연히 보이지만 한복이나 한푸를 모르는 문화권에서는 얼핏 저고리가 있고 치마가 있는 비슷한 의복 형태로 자칫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의복은 확연히 다른 의복으로서 각자 다른 나라와 문화의 의복인 것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되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면 관련 행사나 신분 배경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문화적 배경에 따른 해석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해석 차이에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감정 해석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 해석은 해당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정확한 해석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왼쪽 사람은 웃고 있으며 손가락으로 V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빅토리를 뜻하고 있는 손 제스처로 아시아권 내 또는 미국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제스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사람은 V를 하고 있는 손에 손등을 보여주며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영국, 호주 문화권의 모욕의 제스처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스처랍니다. 이처럼 문화적 요소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내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배경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현재 이 시간까지 봤던 2차 시에 대한 내용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시 3차 시에 뵙겠습니다.